오늘은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피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살펴주지 못한 당신을 위해 편지를 씁니다. 당신은 사람을 처음 만나고 그와 인사를 나누고 조금씩 친밀함을 쌓아가는 동안 언제나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부터 살펴온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투, 표정, 관심과 무관심을 세세히 관찰하며 거기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조율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것이 언제나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식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섬세한 감각으로 상대방을 살펴야만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 그것 또한 고단한 삶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노력을 존중합니다. 물론 그런 태도가 전혀 무가치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 원래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은 지금도 진리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타인과 관계 맺음 속에서 살아가며 누구도 완전히 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늘 타인의 반응을 관찰하며 거기에 맞추어 살아온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당신의 섬세한 마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당신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은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불안정한 삶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언제나 타인의 시선과 태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당신의 기쁨과 슬픔, 확신과 두려움이 모두 남의 손에 달려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삶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믿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면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안전은 내가 나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거짓으로 덮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히 말하고 내가 싫은 것을 분명히 거절할 때 비로소 인간은 안정감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타인의 표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안정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도 늘 상대방의 눈빛과 말, 그리고 그가 보이는 작은 반응 하나하나를 살펴오며 스스로의 마음을 가늠해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오래된 습관이 되었을 것이며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나는 상대의 반응에 따라 존재의 무게가 결정된다는 식의 신념을 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간다. 상대방의 오늘의 반응이 내일도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듯 그 사람의 마음 또한 무상합니다. 그러니 그 불안정한 것에 내 마음을 걸어두면 필연적으로 흔들림이 일어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오늘은 조금 웃는 얼굴에 안심하다가도 내일은 시큰둥한 표정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무상한 것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두고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반응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순간에도 사실 가장 큰 상처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여 나는 별것 아니구나라고 스스로를 내치는 마음에서 옵니다. 진짜 괴로움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즉, 어둠 속에서 당신을 비춰줄 등불은 상대방의 태도가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지혜와 자각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남의 인정과 호감을 얻을 때 안전하다고 믿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진짜 안전은 오직 내가 나를 배반하지 않을 때, 내가 나 자신과 등을 돌리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당신이 상대방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대방의 얼굴빛은 무상하고 그 마음은 무아입니다. 즉, 그것은 그 사람조차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조건들의 집합일 뿐, 그 안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집착해 그가 오늘 내게 잘해줄까, 못해줄까만을 바라본다면 마치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는 붙잡을 수 없고 붙잡으려 애쓸수록 공허만 깊어질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시간을 남의 반응을 지켜보는 데 썼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요히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세간은 불타고 있다. 눈은 불타고 귀도 불타고 마음도 불타고 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감각과 감정이 끝없이 불타며 욕망과 불안에 휘둘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불길에 기름을 붓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 멈추어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표정을 살피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 호흡, 내 심장, 내 마음의 결을 살피는 것, 그것이 곧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서는 버틸 수 없어요. 상대방의 반응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주인이다. 누구도 당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결국 내 마음의 안식처는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 채 바깥에서만 찾으니 끝없는 목마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상대의 반응에 휘둘리는 것은 사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망한 이유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언제나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밖에서 구하지 말라.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상대방의 반응을 구하려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의 등불이 되고 당신은 어둠 속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밝힐 불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상대의 태도가 어떻든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오직 하나,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배반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따라 웃었다 울었다 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당신이 스스로에게 떳떳했는가, 당신의 마음을 존중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 순간 비로소 진짜 안전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부디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반응은 무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아합니다. 그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지만 놓아버리면 자유가 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타인의 반응을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시선을 거두어 자기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타인에게 속는 것보다 더 큰 죄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관한 통찰입니다. 타인에게 속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내가 나를 속이는 순간부터 나는 내 삶 전체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에서 가장 치명적인 상실입니다. 여기서 저는 빅터 플랭크를 떠올립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마지막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인간의 궁극적 안전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오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수용소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자기만의 삶의 이유와 의미를 붙들 때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타인의 태도나 상황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서 의지가 솟아났던 것입니다. 플랭클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다. 이것은 니체의 유명한 말과도 같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거의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다. 니체와 플랭클이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동일한 진리를 말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만의 이유와 의미를 찾았을 때 타인의 시선을 넘어서는 강력한 주체성을 얻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자신의 이유를 찾으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타인의 표정과 말에만 맞추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의미와 이유를 묻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삶의 즐거움은 자기만의 태도와 사유가 무르익어가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비록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관계에서 오해와 갈등을 겪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는 것이야말로 삶을 충만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지에 종속된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의 본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묻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모임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고민하며 그 자리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묻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 모임에서 무엇을 원하지? 나는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지? 그러면 당신의 중심이 남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타인의 눈치를 벗어나 자기 중심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당신께 7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욕구를 먼저 인식하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선 나는 무엇을 원하지? 를 먼저 묻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처음엔 낯설지만 연습하고 반복하다 보면 자신의 사고 흐름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솔직함부터 연습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한 것을 되도록 피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자신의 의견이나 선호를 분명히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니 사소한 것부터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메뉴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봅시다. 함께 밥을 먹는 이의 메뉴를 따라 시키지 말고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것을 골라보세요. 세 번째는 상대방과의 불편함을 받아들이기입니다.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낸 저의 의견에 상대방이 혹시 마음이 상하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그걸 지나가야 합니다. 어차피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관계란 진정한 관계가 아니니 그렇게 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관계라면 애초에 집착할 것도 없습니다. 내 의견이 상대방을 잠시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진짜 소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만의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취미와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존중하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폄하하는 사람을 존중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남들이 당신의 스케줄과 당신의 가치관에 조금씩 반응하며 맞춰주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 내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실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희생하지 말고 때로는 분명히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결국 그 관계를 지키고 존속시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고 망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야만 지켜질 수 있는 관계라면 애초에 그렇게 소중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보기입니다. 하루쯤은 오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살아보겠다는 실험을 해보십시오. 세상은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 자신이 단단해집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 조금씩 변화된 당신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가 뭐라 하든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선택, 당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서툴고 후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존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시간을 사랑하고 당신의 선택을 믿으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당신을 흔들려 하겠지만 결국 당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고 내일도 당신의 내면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가장 안전하고도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늘 타인의 태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기준 삼아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과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바깥의 파도에 휘둘리는 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은 사실 자신만의 고유한 사유와 태도가 무르익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때로는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보는데 삶에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become who you are. 이것은 완벽한 존재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의 가능성을 억압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마치 늘 시험을 치르듯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며 정답을 찾으려 애써온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인생은 시험지가 아닙니다. 인생은 오히려 그림과 같아서 누구도 대신 색을 칠해주지 않습니다. 붓을 쥔 이는 당신 자신입니다. 색을 고르고 붓질을 하며 때로는 덧칠하고 지우기도 하면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지 못하고 늘 타인의 평가 속에서 살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간은 각자 자기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고유한 사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 즉, 다른 사람의 태도에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되며 자기만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당신께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눈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을요. 타인의 눈빛에서 당신의 가치를 재단하지 말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곧 자기 주체적 삶의 시작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 자신입니다. 타인의 표정이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당신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실수일 수도 있고 때로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당신의 삶이기에 존엄합니다. 부디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선택, 내일의 발걸음, 작은 말 한마디까지도 모두 당신의 것이며 그 책임을 지는 사람도 결국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자유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상 시크릿 레터였습니다.